자, 불특정한 사람들이, 거주지가 불명확한 사람들이 또 오피스텔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가 체납이 되면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 그런데 오피스텔 사세요? 아파트 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 불확실한 미래에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응?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안전하고 확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하세요. 뭐 하러 오피스텔에 투자합니까? 오피스텔 사는 건요, 여러분, 자동차 사는 거예요. 자동차. 네. 자, 그러니까 오피스텔이고 아파트이고 간에 하지 마세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산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오피스텔 투자하면은 갖고 있잖아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거면은 다른 좋은 기회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승준님께서 안 팔립니다. 유유, 우우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이승준님. 이승준님은 오피스텔을 왜 샀어요? 매수한 배경을 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현금 흐름 창출하려고 혹시 받으신 건가요? 그쵸? 대부분 사람들이 건물주를 꿈꿉니다. 아니, 다가구 주택 한 15개 있는 다가구 주택 한 12억에 사가지고요. 한 월세 30만원씩 따박따박 받고 월 450만원씩 꼬박꼬박 받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요. 또 오피스텔로 오피스텔 1060인데요. 오피스텔을 한 8채, 9채만 사면은 대박 아닌가요? 제가 월 500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다가구 주택 있죠. 보통 1종 주거지역에 생깁니다. 뭐 2종도 있는데 1종이 많이 생겨요. 1종에. 자, 1종은요. 땅값의 상승이 제한적이에요. 왜? 용적률이 낮잖아요. 용적률. 자, 제가 오피스텔은 아니지만 다세대 빌라 8평짜리 갖고 있었습니다. 4,400에 경매 낙찰 받았어요. 대출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때는 너무 어릴 때고 2,600에 세팅해서, 자, 2,600이면요 4,400에서 2,600 빼면 1,800이죠. 1,800을 제 현금 넣고, 자, 보증금 1,000에 월 40만원 세팅했어요. 부산의 사상 쪽은 그 정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이 아니고 500에 45로. 네. 자, 그러면 제가 1,300 투자를 해서 45만원을 받은 건데, 그때 그 이자가 제가 4%로 냈거든요. 그 2,600만원 4% 해서 한 달 10만원 정도? 35만원씩 따박따박 들어와서 연 20% 수익률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공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2년 동안 그 친구가 살고 나가서 한 달 만에 들어왔습니다. 왜? 좋은 지역이니까요. 임대만. 그런데 제가 얼마에 팔은 줄 아세요? 3년 6개월인가 4년 정도 보유하고 제가 4,427만원에 샀던 그 다세대 주택을 3,500만원에 팝니다. 네. 자, 왜 그렇게 팔까요?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네. 4,500에 샀는데 3,500까지 제가 눈물을 머금고 떨어뜨린 거예요. 금액대를. 손님이 안 오니까. 하도 안 오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3,500 치우자. 3,500이면 제가 똔똔이에요. 본전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처분하고 4년 동안 세입자가 하나, 둘, 셋, 4번 바뀌었거든요. 5번 바뀌었나? 한 명은 도망갔어요. 예? 걔는 사채 써가지고 보증금도 안 내고 튀었습니다. 예? 튀었어요. 자, 동조님께서 부모님이 오피스텔 사서 월세 준 적이 있었는데 성매매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안정적인 아파트만 하세요. 인생 깁니다. 그냥 아파트만 따박따박 투자하세요. 뭐하러 감가 잘 되는 오피를 삽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쉬운 아파트 투자. 공시가 1억이라도 많아요. 공시가 1억이라도.
자, 미진호님께서 저처럼 월세 함정에 빠진 분들 많으시네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내가 건물주예요? 건물주 되고 싶으세요? 그냥 아파트 투자해서 언젠가 시세 차익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 그때 가서 건물 사면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저기 모 건물을 한번 봤었는데, 근린생활시설 봤는데 이 사람이 200억에 샀더라고요. 대출 얼마 받은 줄 아세요? 200억에 부산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샀어요. 네. 180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180억. 20억을 가지고 180억을 대출 받아서 200억짜리 산 거예요. 물론 세금 하면 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젠가는 건물주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건물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건물의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아세요. 이 건물의 월세가 얼마나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을 살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이 건물의 대지 가격이 상승할지 그 여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얼마다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가 주는 그 가격의 상승, 대지 가격의 상승할지 말지, 그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아파트 주변에 백날 병원 큰 거 들어와 보세요. 집값 올라가나? 예? 자,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게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는 게 집값 상승이랑 뭔 상관 있죠? 예? 아니에요.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변에 공원하고 병원이 들어와서 아파트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즉 공원하고 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즉 뭐가 올라간다? 대지 지분이 많은 상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아파트는 어차피 대지 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이 올라가서 주변에 공시가가 올라간 데서 아파트가 그다지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오로지 입주 물량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중요한 건 월세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네, 아시겠죠? 자, 대학교 앞에, 지방 대학교 앞에 월세 1,000만원 나와서 뭐 매매가가 20억이다. 그거 사시겠어요? 아니면 서울에 이제 곧 뭐 지하철이 뚫릴 것 같은데 월세가 한 500 정도 나오는, 대지는 한 50평밖에 안 돼요. 50평 되는 20억짜리 건물을 사겠어요? 당연히 같은 값이면요, 인서울에 사야 되는 겁니다. 네. 즉 이때는 금리가 어떻게 바뀔지도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인상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아니 서울에 이때는 이제 월세가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때는 월세 함정이 아니고, 자 100억을 들고 있어요. 내가 100억을 들고 있어요. 100억을 은행에 맡깁니다. 금리 잘 주는데 3%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3억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금리 인상이 되는데 앞으로 서울에 2% 이렇게 나옵니다. 월세 매매가 워낙 높기 때문에 2%만 해도 건물은 팔려요. 자, 그런데 100억을 투자해서 2억이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은 건물의 매매가가 상승하기가 어렵잖아요. 어차피 매매가 나누기 수익률이니까. 네, 그렇죠. 왜? 금리 인상되면은 당연히 이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건물의 수익률 자체가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냥 부자들은 나 그냥 은행에 넣어둘게, 그냥 안정적인 채권 넣어둘게,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건물을 살 때는 아파트 사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디카피님께서 프리미엄 등급에 가입하시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자, 아까 우리 별빛님께서 23년은 공격적 베팅은 무슨 말씀인지. 자, 22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게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의 출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 어디가 대장이에요? 강남이죠. 일반 아파트 중에서는 강남에 위치한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이런 쪽이
대장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레미안 대치펠리스 대치동에 가고 싶은데 못 간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녀 학구열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목동에 간 거예요. 아니, 최강 전랜 고군이 압구정 현대는 대장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 자, 목동에 있는 사람들이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가 중학생이에요. 목동에서는 공부 좀 잘합니다. 그런데 학원이 목동도 워낙 좋긴 하지만 대치동에 보내고 싶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목동 거 팔고 대치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뉴스 나왔습니다. 뉴스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려고 목동에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목동에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대치 가려고. 자, 목동 아파트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 20억도 합니다. 네. 매도 치고 사채 써가지고 대치 가는 거예요. 응? 대치도 금매 좀 나오잖아요. 왜? 자, 대치는요, 특히 음마 있죠. 대치동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실거주하니까 못 들어간다고요. 네? 그래서 금매가 나오는 겁니다. 금매가. 재건축에서 금매가 약간 나오긴 한데 더 큰 건 그냥 일반 아파트들. 일반 아파트들. 종부세 부담되거나 난 모르겠다. 팔게요. 팔고 그냥 이제 저기 경기도 양평 가서 낚시하면서 전원주택 하나 3억 주고 작게 한 20평짜리 하나 짓고 제가 거기 살게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서울을 떠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연 또는 해외 갈게요. 저희 남편이 의사인데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번에 존스 홉킨스로 교환 교수를 간대요. 그래서 우리 애도 다 같이 애가 초등학생인데 그냥 대학교까지 쭉 미국에서 보내려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사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금매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잡설이 좀 길었죠? 네. 자, 최간선생 고고님께서는 전 압구정 현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아이고, 멋지십니다. 네. 이렇게 목표를 세우셔야지 그 목표로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